34번까지 있구나. 37번, 8번 두 개 하고 이제 전적분을 들어볼게. 자, 37번 210페이지. 아니다, 37번은 깹시다. 그건 숙제를 하는 걸로 하고 38번은 그래야 전적분 설명하고 진도를 숙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8번으로 바로.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 말을 밑줄을 긋고, 그런 다음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네. 자, 거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도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x제곱의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네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걸 하는 건데, 원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함수다. 그러면 이때 A라는 곳에서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청점이죠. 꺾인 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도함수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까?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보시다시피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A보다 큰 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음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음의 방향으로 작은 값이 나타나고 갈수록 이제 커집니다. 값이. 그럼 여기 보다시피 A라는 곳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가 않죠. 청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는 무슨 함수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오면 아, 이 함수는 그 점에서 반드시 청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아, 얘가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네, 도함수가. 그지? 그럼 결론은 이곳에서 얘들은 원함수는 청점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지? 꺾인 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x제곱이라는 놈을 적분을 해주면은 뭐가 되나? 원함수는 3분의 1의 x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적분상수 c가 붙으니까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던 아이가 c가 뭐 양수면 위로 올라가 있을 거고 음수면 밑으로 내려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정도 한번 해놓고 일단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에 적분상수 또 c2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인데 얘가 이 범위와 이 범위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크다 해서 둘 다 나타나니까 이렇게 내가 그려놨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말이야 그래프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fx가 연속 부가 동시에 되라고요. 이걸 찢어. 이것도 연속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붙어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붙어야 돼. 그럼 이 말은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x가 마이너 1보다 작다일 때의 적분상수 C2와 1보다 크다일 때의 적분상수 C3라는 게 각각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절편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서 그려지겠죠. 그죠? 하나로 묶어져 있다고 적분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 얘기도 해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도함수를 그래프를 보고 원함수를 추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이런 식의 관계가 나타난다. 선생님, 그럼 등호는요 여기다 줘야 돼요? 여기다 줘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줘도 상관없다.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주면 여기는 안 붙어야 돼요. 여기다 주면 여기는 안 붙어야 되는데 여기다 주면 또 여기는 안 붙어야죠. 이렇게만 써놓고. 자, 그런데 아직은 그 식값들이 어딘지 위치는 모릅니다. 이게 유동적이에요. 위아래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을 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맞습니까? 이게 1000점이라 할지라도 극소가 맞죠? 요거 1000점이지만 이것도 극대가 되는 게 맞다. 두 번째,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우함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이게 우함수니 얘들아. 아무런 관련 없죠? 그죠?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틀렸고. 디귿번.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죠. 원점을 지나려면 이 그래프 통째로 밑으로 내려서 원점을 지나도록 내가 그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1에서 양수다. 맞습니까?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죠. 이것도. 자, 그래프 가지고 추론해서 묻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전적분으로 가자. 이거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기 싫고 쓰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사진을 찍고 설명 다 들은 다음에 난 내 손으로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걸 적으세요. 쓰면서 이 정도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정적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 이걸 구하려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었다면 이 넓이 누가 못 구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넓이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라이프니츠가 뉴턴이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을 넓이 S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X라고 썼으니까 변수를 T로 바꿔야겠네. 자, 요거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뺄게요. 가볍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에서 살짝만 늘립니다. 여기를 델타 X. 그 위치가 이게 되겠지. 그러면 이 넓이는요 요만큼 잡아놓으면 보시다시피 넓이가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넓이의 변화량은 이 작은 직사각형, 오케이? 그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x를 집어넣어준 함수가 가로 곱하기 세로보다는 크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얘가 적습니다. 그지?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또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얘를 집어넣어준 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양변을 델타 x로 나눕니다. 그러면 약분은 되죠. 그리고는 양변에 이제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취합니다. 벌써 잠이 취해. 그럼 얘도 여기도 똑같이 극한을 취했다고 가정을 하면 델타 x라는 게 여기는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수에 해당될 거야. fx가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바로 미분한 놈이 되는 거죠.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주면 델타 x에다 역을 넣어주면 fx가 되죠. 결국은 넓이의 변화율은 바로 x를 넣어준 이 높이가 좌우하는 거예요. 이 높이만큼이 조금씩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뜻이다. 물론 넓이의 변화율은 바로 스몰 fx 즉 높이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이 값에 따라서 변화율이 조금씩 넓이가 변하고 있다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기호로 써드릴게요.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주겠습니다. 요거라 하고 요거라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지 쫓아왔니? 간다. 그럼 이제 넓이 요놈은 a에서 x까지 ft dt고 얘를 미분해보자. 미분을 하면 도함수 누가 나오죠? fx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이 fx가 방금 여기서 넓이 변화율이라고 했다고 그랬네. 이해했어요? 그럼 결론. 얘를 적분을 하면 요거야. 그죠?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요것도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니까 누구만 붙으면 되지? 적분상수 C만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얘랑 얘가 다 같은 거죠. 까지 됐어요? 이해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천재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낸 건 박수만 쳐주면 돼. 당신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C값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에다 A를 대입해 합니다. 그럼 여기 X자리에다 내가 A를 넣는 순간 여기다 A를 넣는 순간 이렇게 되죠. 봐라. 여기다 A를 넣어주면 A에서 A까지 여기 넓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얼마가 될까? 0인 거예요. 그죠?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넣어줘. 오케이. 그럼 여기 적분함수 C 값은 얼마가 나오지? 시작. 마이너스 F A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줘. 오케이? 그럼 결론. A에서 X까지 FT DT는 여기가 뭘로 바뀌었니? fx의 C가 뭘로 바뀌었니? 마이너스 FA로 바뀌었다. 맞지? 자, 결론이 이렇게 되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곡선 부분이 A에서 내가 X라고 바꿨는데 어떤 상수 B로 바꿀게요. B까지. 그럼 이것도 이제 B로 바뀌는 거지. X자리에다 B를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요 녀석 라지 fx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였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너희들이 적분을 한 다음에 아래 끝, 윗 끝을 여기다 써주고 fp
B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은 걸 뒤에다가 빼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그럼 이게 뭐니? 이 원래 함수에 이게 적분의 면적이지만 이 놈을 내가 적분한 거, 적분, 부정적분한 거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이 놈을 A하고 B를 넣은 함수 값에서 A를 넣어준 함수 값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는 면적이더라. 됐니? 자, 이 관계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뺀 이 값이 바로 얘다까지만 적든가 사진으로 찍든가 이해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율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적분을 써서 표현하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얘를 미분한 도함수의 면적이 실제로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대입한 위치의 차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도함수의 면적은 원함수의 위치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들 쓰거나 찍었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살짝 지우고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 도함수다. 그 말은 얘를 미분한 함수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를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미분한 걸 적분하게 되니까 원함수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원함수에 B를 넣은 함수 값에서 A를 넣은 함수 값을 뺀 이 위치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자, 이제 이걸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제 내가 정적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문제 오늘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보자. 우선 이 앞쪽에는 너무 쉬워서 얘가 그냥 쓱 풀고 지나가도 되니까 되게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니까 본인들이 해보고 난이도 좀 있는 쪽으로 바로 갈게. 자, 먼저 출발하십시오.
(54번은) 안 해도 되겠네. 다들 잘 풀었네. 자, 56번은 미분한 걸 다시 적분을 하라. 그러면 원래 함수에 1을 넣어준 함수값하고 0을 넣어준 함수값의 위치의 차이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로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제 2를 바로 넣어주는 F2 값에서 F0을 넣어서 뺀 것이 제로다. 그 말은 F0하고 F1 값하고 F2 값이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나 잘했죠? 고마워. 이 말의 의미는 3차 함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함수 값이 다 같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상수 K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fx에서 K를 뺀 그래프는 바로 이걸 무슨 축으로 보면 된다고? 이걸 x축으로 쳐다보고 식을 세우면 된다 이랬죠? 맞지 소민아? 그럼 어디를 지나? 0, 1, 2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출제자가 물은 건 미분 개수니까요. 이 세 개짜리를 미분을 다 주저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k는 사라지니까 여기서 1을 넣잖아요. 그러면 1이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앞에 거 미분하고 가운데 거 미분하고 끄트머리 미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1을 넣어주면 1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다 제거가 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물었을 때는 미리 알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은 1을 미분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곳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된다. 준우? 네. 그동안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줬대. 자주 나와. 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보이나? 어딜 가려고? 원점. 그리고 가조건 F2 값하고 5값의 함수값이 같답니다. 두 번째 나조건. 자, fx-p인데요. 그 중에서 p를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상수함수 p라는 거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P의 최대값이 F2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3차 그래프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어디를 내가 잡더라도 어떤 값을 잡더라도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밖에 안 생기죠, 얘들은. 그러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지? 그러면 나 조건에서 다시 P라는 상수를 그었는데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P의 최대값, 즉 요거의 함수 값이 요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P가 될 수 있는 값이 P의 최대값이 그럼 최대값이면 얘예요, 아래예요? 당연히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지? 너는 해당 사항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P의 최대값은 F2 값이라는 함수 값이더라, 이 소리인 거야 지금. 국어 비문학 독해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그러면 2는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가조건 보세요. 2일 때 함수값하고 5일 때 함수값이 서로 어떻대요? 같다. 그럼 5가 당연히 2보다는 오른쪽 아니요? 당연히 2는 여기여야 되네. 5가 여기여야 된다는 소리고. 소문나 됐어? 또 어떤 정보 줬지 아까? 원점 지난다는 정보 줬지. 여기 원점 X축이었네. 자, 그리고는 출제자가 묻는 게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을 묻고 있는데요. 식 세울까요? 이걸 어떻게 세우면 된다? 응? fx에서 누굴 뺄까? 자네 누구 뺄까? P. 그렇지, P를 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무슨 축으로 보자는 거지? 이게 이제 X축이 바뀌는 거죠. 자, 보이네. 어디서 접해야 되네. 시작. 2에서 접해야 되니까 제곱의 인수를 가지죠. 뚫었네. 뚫은 곳은 몇 차의 인수를 가지죠? 최고차의 개수는 얘 걸 쫓아가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x식이 나오네. 아니, P값 어떻게 구하니? 어디 지난다고 그랬잖아. 원점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치? 대입만 만족해야지. 자, 여기다 0 넣고 제곱하면 4. 0 넣고 마오랑 곱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P인데 그 함수값이 0이어야 돼. P값 얼마? 20. fx 다 찾아졌습니다. 고놈을 정적분하라. 이거는 쉽죠? 0에서 2까지 여기다 넣고 이제 정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전개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 아이 지저분하다. 참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 전개해서 해야 합니다. 별 방법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전개하는 시간까지 나는 좀 줄이고 싶다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여기 x 빼기 5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빼기 1을 해줬으니까 한 번은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합니다. 그러면 x-2의 3수 요거는 마 3이죠. 제곱
4분의 1의 x 빼기 2의 몇 승? 4승. 안에 거 소미분해도 1이죠. 다음 뒤에 거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0, 2를 넣어주면 편합니다. 2를 넣어주면 0, 0, 40 마이너스 0 넣어주면 이건 0 이거 0 넣어주면 16 4로 나오니까 4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네, 참고사항. 근데 아마 수능은 대부분 다 전개해서 할 거예요. 이 생각이 잘 안 떠오릅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정리해놓고. 자, 잠시 후에 58번. 58번 했구나. 이게 56번이구나. 응? 58번 했구나. 응. 오케이. 자, 이제 정적분의 승질 214페이지에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거기 있는 교재를 보고 공식을 좀 몇 가지만 지적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생략하겠습니다. 실수배는 앞으로 빼서 정적분 한 거랑 같다. 이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2번, 3번 다 아는 내용이고. 자, 4번 별표 한번 쳐놓고요. 제목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구간분리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얘들아, 이 정적분값은 실수값이야.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쓰지 말고요. 이거는 정적분하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 구간을 아주 얇은 두께로 쪼개요. 그래서 이 두께 하나가 델타 X예요. 거기에다가 X라는 I의 값을 집어넣어준 함수값 fx 얘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fx 곱하기 델타 x 요런 빼빼로처럼 얇은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무한히 쪼개버리는 거야. 무한히 쪼개버리면 이 두께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두께로 변해요. 그 얇은 두께를 뭐라고 쓴 거냐면 dx라고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함수값을 곱하면 실처럼 얇은 아이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그런 아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싸그리 다 더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곡선의 넓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하고 똑같으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죠.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지만 니네들이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가 한 번이라도 둥글다고 느끼고 죽나? 못 느끼죠. 못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래. 발이 최소한 길이가 2만 킬로 정도 되어야 지구를 딱 밟으니까 오늘 좀 둥근해? 이게 느껴질 거야. 그죠? 불행한 일이야. 조물주가 발바닥 크기를 한 2만 킬로씩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발바닥의 크기가 지구의 중심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 중심각이 거의 뭐에 가까울까? 제로에 가까울 정도야. 그러면 이 곡선이 뭐처럼 느껴진다 여기서는? 직선처럼 느껴지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 라이프니츠는 뉴턴은 그 생각으로 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야, 곡선 부분을 아주 얇게 쓸어버리면 직선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속에 숨어있는 뜻은 실제로는 없다. 그러면 이때 이거 내가 순서만 바꿔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 A에서 B로 갈 때 이 쪼갠다고 그랬지. 그 쪼개는 방법은 B에서 A를 뺀 거를 N등분한다, N으로 나누는 거. 이게 X의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수지?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내가 만약에 바꿔버리면 B에서 A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이 구간의 길이, 이 직사각형들의 길이는 다 무슨 수로 바뀐 거지? 음수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뿐이겠네? 같은 전적분 값에서 부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 구간 분리란 건 뭐냐? A에서 B까지 정적분할 걸 가운데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AB의 정적분값 C, AC의 정적분에다가 C에서 B까지만 연결해주면 이 정적분값으로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필요성이 있는 아이일 때 구간을 분리하겠지.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간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 있는 아이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절대값이 붙었을 때죠. 절대값.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가 절대값 함수 같은 특수함수일 때 우리가 보통 구간 분리해서 쓴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적분 값은 누구랑 같아요? (0에서 1, 1에서 6, 6에서 7, 7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시작. 0에서 마이너스 2, 이 정적분하고 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 번호 적어 드릴게요. 출발해보자. 63번. 분리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70번. 한번 별표. 자, 먼저 출발하세요. 첫 번째 풀이는 fx를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0을 넣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름 미지수 몇 개? 2개. 정보가 몇 개 필요하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푸시면은 정보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 2, 3, 1, 2 열리 방법, 2, 3 열리 방법, 이걸 동시만으로 하는 거에서 A, B를 찾자, A, B 찾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 값을 전체로 K라고 나와요. 원래 이렇게 등호가 많이 붙어있으면 이거 전체를 K라고 놓고 푸는 거 많이 했었죠. 그러면 1번은 구간을 분리합니다. 마이너 1에서 0까지 1번에서 더하기 0에서 1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K.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얘는 몇 번이죠? 3번이죠? K네. 이 값은 몇 번이죠? 2번. 얘도 뭡니까? K네요. K 값이 얼마네요? 0이에요. 그러면 fx가요 0일 때가 마이너 1이 돼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해야 될까 음수해야 될까? 이게 다 제로입니다. 만약에 음수였다면 마이너 1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 0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그래프로 그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 1에서부터 0까지 이 정적분한 값도 얼마가 돼야 되고 0.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이 값도 0이 되어야겠죠. 이게 지금 0 나왔다 얘들아. 이 말의 의미는 이 함수 fx는 반드시 무슨 함수? 우함수여야 되죠. 우함수니까 홀수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짝수차와 상수만 있어야죠. 그죠? 이것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고3이. 그러면 2번이나 3번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놓고 풀어버리면 끝나겠네. 옳은 비지수 하나니까 요것만 정적분한 값이 제로다 이러면 A값 나오죠. 돼요? 적분하면 0 넣어주면 제로입니다. 1만 넣어주면 되겠네. 이 값이 제로. X값 얼마? 3. 그래서 fx 다 찾아줍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신 분들은 70번 해보시고. 자, 한 바퀴 돌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넘겨야지. 그죠? 요놈의 최대가 뭐였습니까? 이걸 뭐 라지 GA라고 할까? G는 0에서 마이너스 A에서 여기까지 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 구간은 음수인 구간이니까 fx가 얘죠. 얘를 여기다 쓰고 0에서 A까지 A가 양수, 그래서 양수인 구간에 이런 거 수. 적분 적분하면 x제곱 2x 0을 넣어주면 제로죠. 마이너스 a를 넣고 제곱하면 a제곱인데 밑에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2a니까 이거는 플러스 2가 되겠지. 또 적분하자. 아이고 혼자 잘하고 있다. 틀린 데 없습니까? 0 넣어주면 제로, a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a 3차가 나오네. a 제곱 2a 이렇게 돼. 틀린 데 없죠? 땡큐. gn은 3차 최고차의 개수, 2차 사라지네, 1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a를 묶어내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 12가 되나요? 맞아요. 지금 대충 어떤 그림인지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 0 x절편 구해보면 마이너스 2루트 3인가? 이렇게 그리시나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스 이런 거 있죠. A는 뭐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양수라는 말이 있었죠. 일단은 수험생활을 잘 버텨내려면 체력부터 좋아야 돼, 얘들아. 짬짬이 자꾸 운동을 좀 해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요 놈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거는 필요 없어요. 사요나라. 자, 이거에 무슨 값을 물었냐면 최대값. 당연히 그 대점만 찾으면 끝나죠. 혹시 아시나요? 이게 몇 대 몇이죠? 뭔데요? 이게 몇 대 몇이죠? 1대2에서 몇 대 몇? 1대2.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는 게 아니에요. 몇 대 몇? 1대 2루 추선. 루트 3. 루트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비문하면 되죠. 또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네요.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미분하면 되죠. 뭘 그렇게 놀래요? 그런 건 필요 없는 지식이야. 왜? 이거 공작 시간 이거 한 6초 차이 날라나?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A값 어디 2와 마이너스, 그죠? 알아두면 좀 더 좋다 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차 곡선의 변곡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그 값이 나타나는 지점과 만나는 교점에 이르는 거리에 비는
시간 차이 많이 안 나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2를 넣어준 게 이제 그때가 맥스가 나오겠죠. 2를 여기다가 냉큼 넣어주시면 답은 얼마입니까? 3분의 숫자 딱 안 떨어지네. 얼마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떤 거? 2를 여기다 넣으라고. 3분의 2. 16이죠? 아, 네. 전개를 해야 된다. 답은 2번. 요거는 아직 기억이 안 나겠구나. 여러분, 요걸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 양변을 미분하면 자, 요거의 부정적 분중 하나를 라지 FT X 집어넣어주고 이게 GX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양변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하면 이건 어떤 상수죠. 미분하면 0 되고 사라지고 요거 미분하면 시작 라지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뭘까? 아까 얘를 적분한 게 이건데 이걸 다시 미분하면 이리로 되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뭐가 돼? 스몰 fx가 되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 과정 생략되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x가 이 안에 쏙 들어가게 튀어나오고 요것만 미분 이렇게 되죠. 알아요? 기억나요 이제? 여전히 표정이 이러하네요. 다음에 복습하면 또 기억날 겁니다. 만약에 이거의 기억이 났다면은 얘 값은 a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놈을 헤드값 구하라 미분해서 풀면 돼요. 미분해서 G 프라임 A A가 이 안에 쏙,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A니까 이 안에 쏙, 마이너스 1 안에 거 속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가 되죠. 아무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풀이는 다음에 73번. 아니. 72번 보세요, 여러분. 72번이 가조건 봐. 이거 수능 29번에 나왔던 문제라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고 넘어갑시다.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넘어가죠. 자, fx는 몇 차 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절대값인데 갑자기 마이너스를 빼고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f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소리인 거죠. 그죠? 근데 원점을 지나. 그러면 이런 형태겠죠. 그 다음에 얘는 2하고 3 사이의 절대값인데 갑자기 얘가 양수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 말은 2하고 3 사이에서는 쟤는 양수해야 되죠.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양수. 반드시 이를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fx 쉽게 세워지겠죠. 2차 함수니까 어디와 어디를 지나? 0하고 2를 지나죠. 최고 차이의 계수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두면 되겠다. 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자, 여백 찾아서 적어놓고 이 정적분값을 구하라. 자, 요놈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의 최고창의 개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3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최고차의 개수 a가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어찌 돼야 될까요? 이거 보시다시피 정적분값이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앞에 뭐 붙여줘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공식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어야 시간이 단축된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전개해서 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하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금 양수일 때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A가 만약에 양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렇지? A가 양수인 그림이 이거지. 그래서 이거 공식인 거죠. 그렇지.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공식.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어쨌든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교점이죠, 여기가. 그지? 그럼 어떻게 와도 확장이 될 것 같아, 윤지혜? 이런 경우도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러겠죠? 그지? 여기가 알파. 이런 경우도 알파, 베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다면 이건 넓이가 아니야. 이건 정적분값이고 이건 넓이야. 넓이니까 원래 구하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야 된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양의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빼보면 저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반드시 2차니까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인수를 가질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a를 쫓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얘가 결론은 이 그림이잖아. 그지? 그럼 넓이를 물었으니까 반드시 무슨 값으로 나와야 돼? 넓이는 양자로 시작되는 거. 양수.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상승하면 양수지.
그다음에 여기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다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뭐 취해주면 돼? 절대값. 이래버리면 무조건 넓이가 나와. 자, 요렇게까지 확장해서 모르니까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쏩니다. 쓰기 힘들면은 찍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72번에 이 내용 파악이 돼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수능 문제인데 내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4점짜리인데도. 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fx는 음수, 2하고 3 사이에서는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양수. 맞아요? 그럼 둘 다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2를 지나는 1은 2차 함수다라는 뜻. 그래서 됐죠? 됐어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세워질 거야. 그럼 K가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 바로 요걸로 알아내는 거죠. 꺾어 올리게 되면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은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 넓이가 얼마란 소리야? 4. 그럼 넓이 구하는 방법 시작. 어떻게 돼요? 6분의 최고창의 계수의 절대값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몇 승? 3승.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 4. 8. 2분의 1. K 절대값 얼마 나오니? 3. K 값은 뿔마 3인데 그 중에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답은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73번 가볼게. 73번 별표 당구장. 이거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수능에 나오면 되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돼요. 73번 별표 치셔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수능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문제다. 나 문제 쓸 동안 빨리 읽어보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하고. 핸드폰을 만져버리네. 이걸 따버려야 되겠어. 상가 자니? 너는 제로 자니? 영훈이 어디로 간 건 아니지?
아, 이 문제 어려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봐라. 일단 뭐가 어려울까? 뭐가 어렵냐면 이 구간에 누굴 포함하고 있어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얘들아. 자, 이 구간 변수 포함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러면 이건 t값의 위치에 따라서 t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변하겠죠.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돼요. 그지? 근데 문제는 너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t값이 여기도 있다는 거야. 요렇게만 돼 있었어도 그나마 내가 좀 할만한데 어떻게? 이 그래프 그래요. y절편 얼마? 기울기 얼마? 여기 얼마? 오이고 눈동자가 조금씩 이제 되살아나네요. 뭐 때문에 되살아났죠 여러분? 얘가 사라지니까 되살아나는 거죠. 그전에 그러고 나서 절대값 취했네? 이까 뭐 꺾어 올리면 된다. 어렵죠? 그 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야? t가 무슨 수라는 말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봐. 뭔 말이 있나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문제 밑에 있어요. 문제 밑에 있다. 단서 조건에 t는 양수라고 있네. 그나마 이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0에서 t가 어디예요? 2선. 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어떻게 나눠야 돼요? t가 여기 있을 때랑 t가 2보다 클 때로 둘로 나눠서 풀면 돼요. 응? 이상하네. 방금 그 설명에서 왜 눈이 또 살짝 돌아가죠, 여러분? 다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t 위치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해주면 돼.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로 나누면 돼. 오케이. 어이구 눈동자가 이제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이해했단 소리야? 자꾸 대놓고 하품하는 놈들이 있네. 이걸 찢어버립니다. 재밌어? 자 다시. 그럼 이렇게 되면 봐봐 아직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지금 내가 있던 t를 없앴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좀 이따 t 저기다 다시 만들어 놓을 거야. 쓸 필요 없어 지금 이 문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만 내가 보여줄게. 첫째,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 전적분과 구하면 되지. 그잖아. 이런 거 구하는 방법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0에서 t까지 이 함수는 원래 함수 요놈이잖아. 얘는 꺾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꺾어 올린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맞니? 그래서 이놈 여기다 데려와서 니들이 접근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 구간에서의 GT 함수야. 그런데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접근하지 마. 그거 시간 낭비야. 빨리 푸는 방법.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그게 훨씬 더 계산이 빨라. 직선일 때는 적분 계산하지 마라. 그냥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빠르다. 자, 이 넓이 얼마지 얘들아? 4.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 큰 거 작은 거 빼세요. 2-t지. 그지? 그러면 얘는 4에서 누굴 빼준 거? 2-t의 제곱을 해주면 요 정사각형 넓이지. 그걸 빼면은 요만큼이 나와. 그거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누어주면 돼. 됐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거야?
4번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놓쳐서 틀려오더라. 미나 쏘미나 나는 뭐 먹고 싸니? 간다. t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0에서 t까지니까 이건 포함이 되고 이만큼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건 밑에 전제로 깔리는 거야.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요만큼만 더해주면 되네. 요거의 절반. 요거 얼마지 면적? 야, 뭐라고 그랬네. 2야, 2. 2인가요? 응. 2죠? 그 다음 2에서 t까지 이 함수는 얘죠. 맞니? t 나오고 x 나오고 난리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이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 이렇게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무엇 때문에 틀린다고 그랬죠 방금? 요거 빼먹어서 틀리더라. 요거 빼먹어서 틀려. 됐니? 자, 일단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놓고 이제 저기 변수를 또 집어넣고 풀어볼게요. 자, 찍던가 쓰던가. 잠시 후에 이건 싹 지워버릴 겁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지구 중력이 세네. 허리가 아프다. 어우. 성장통이 시작됐나? 쉬우냐 지금? 포괄로 이 상태로 키가 또 클지. 그치 성이야? 우리 더 클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것도 실수하기 딱 좋았는데 말이죠. 내가 이제 실력을 갖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아니 이 t가 여기도 있네. 이거 마이너스 t요? 플러스 t? 마이너스 t지. 야,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네요. 이제.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여기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 얼마? y. 그 다음 y절편 얼마? 2마 t. 그럼 x절편도 얼마? 지금 이런 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죠? 그 다음 이게 0에서 어디까지네요? sorry. 일단 꺾고 올리겠습니다. 자, 0에서 t까지입니다. 그러면 t라는 놈 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지. 네. 그럼 t 값이 얼마일 때가 기준이 될까를 생각해야겠네. 그지? 세상 모든 일이 그래. 기준 잡는 게 제일 어려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 그 기준 잡는 게 제일 어렵다. 기준만 잡히면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값이 기준이 될까? t 값. 0일까 1일까 2일까 3일까 그거 어떻게 알지? 내가 t라는 놈을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그 t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 바로 아까 이랬다면 니네 t가 뭐보다 작다 크다로 설정했지? 그 누굴 보고 생각하냐면 얘 보고 생각한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는 누굴 보고 생각해야 되겠냐? 얘잖아. 얘랑 같을 때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같다는 말은 t값이 얼마? 1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척 하지 말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얘랑 같다 이러면 t값은 1이죠. 이제 기준이 설정이 끝났네.
어떻게? t값은 아까 0보다 어떻다고 그랬지? 크다. 근데 이제 1보다 작을 수 있고 1보다 어떨 수도 있어. 크거나 작다. 그지? 그럼 이걸로 두 개인가요? 응?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두 개. 하나가 더 있죠? 아, 저 어디 있나요? 이 아저씨가 맨날 양수라는 보장이 있니? 이놈이 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수인 경우? 음수가 되는 경우. 즉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t가 2가 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는 3개로 이 문제가 왜 고난이도냐면 이 설정을 못해서 애들이 대부분 다 틀려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못 잡아요. 자, 수능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최고 난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고난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29번 정도 아니죠. 21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에요. 지금 이 문항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 설정만 할 줄 알아도 문제의 절반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 설정이 무엇 때문이냐? 일단 내가 이 값, 이게 x 절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이 똥개랑 t랑 같을 때가 기준이 되고 2번 이 아이가 무조건 양수랑 보장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음수가 되는 즉 0이 되는 놈이 기준값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기준값만 설정할 줄 알아도 문제는 절반이 풀어져 버려요. 그죠? t가 1일 때라 t가 2일 때가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해보죠. t가 0하고 1 사이, 즉 얘는 이제 양수가 되고 요 사이는 숫자 아무리 넣어봐라 양수잖아. 그리고 t는 여기 어디쯤 있다는 소리고. 그럼 이때 gt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사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을 뺀 다음에 절반. 1차 할 때는 이게 제일 계산이 편합니다.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는 2-t의 제곱. 이 정사각형은요, 똥개들아 여기서 요걸 빼라. 얼마예요? 2-2t죠. 요거의 제곱을 뺀 거의 절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계산도 되게 편해요. 제곱의 차니까 한 번은 더 해주고 빼주고. 됐죠? 그래서 계산 하자. 자, 여기까지 오세요 빨리. 어떻게 되나? 한 번은 더하고 더하면은 4-3t. 한 번은 빼주고 빼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t네. 그럼 계산 틀릴 수도 있다. 조금 믿지 말고 본인이 계산 좀 해봐라. 자, 두 번째 2범일 때는 (1번) 2번 그림이 여기다 그린다. t가 1보다 큰 숫자.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지죠. 그리고 t는 1보다 크니까 여기 오겠지. 이렇게 돼. 자, 이 면적은 이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절반 2-t의 제곱의 절반이 되겠죠. 요것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큰 놈은 작은 놈 빼세요. 얼마입니까? 2t 빼기 2죠. 요거의 제곱에 이렇게.
자, 제곱에서 하니까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더 해주면 t. 자, 한 번은 빼주면 플라가 되니까 4 마이너스 3t. 신기하네. 위아래가 같습니다. 놀랍네요.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억 니은 t꼴 2라고 그랬구나. 징그럽네. 기억 G 1값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1 넣어주시거나 여기다 1 넣어주면 됩니다. 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기억 맞네요. 자, 마지막 3번 요거까지 해야 이제 니은 디귿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3번 그림은 선생님 신체에 한계가 생겨서 여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t가 뭐보다 크다. 빨리 해야 대답을 해줘야 끝내주죠. t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어유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그럼 얘는 양수죠. 아유 왜 음수? 이게 잘 지고 음수죠. 한번 틀릴 때마다 1분씩 연장됩니다. 2보다 크면 이거 양수죠. 음수예요 음수. 1번 늘어났습니다. 방금 얘기했는데도 틀리네요. 그럼 2마트가 1 오겠죠? 그리고 이 그림이 그림. 그러면 0에서 t까지니까 0에서 t까지 이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정사각형 넓이를 뺀 다음에 두 배 좀 되겠죠?